재벌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붕어빵 할머니. 그런데 그 순간 검은 세단이 멈췄고 재벌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은 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모두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기업 본사 빌딩 앞 인도였습니다. 유리 외벽에 비친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작은 붕어빵 노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오래된 우산을 노점 옆에 기대어 두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판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반죽을 붓는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붕어빵이 익어가는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따뜻한 붕어빵 나왔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 몇 명이 멈춰섰고 학생 둘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명이 경비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빗물 위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이 빌딩을 소유한 재벌 그룹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회사 홍보 행사 때문에 본사에 들렀다가 노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노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님, 붕어빵 드실 건가요? 유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어디인 줄 아세요? 대기업 본사 정문 앞입니다. 불법 노점이 서 있을 자리입니까?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가 불판 위로 튀지 않게 천막을 다시 당겼습니다. 조금만 팔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오늘 비가 와서 손님도 많지 않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당신 같은 노점상이 여기 있으면 회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경비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규정대로 처리하십시오. 경비가 난처한 얼굴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는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판 위 붕어빵이 아직 덜 익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말귀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영자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불판에서 붕어빵을 꺼낸 뒤 조심히 종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드세요. 학생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유진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동정심 유발입니까? 아, 기자 불러야겠네요. 유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본사 앞입니다. 불법 노점 철거 현장 취재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입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 상자를 접고 반죽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때 손가락에 끼워진 오래된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은 거의 바랬지만 안쪽에는 작은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허름한 사무실.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밤을 새우던 시간. 회계장부를 붙잡고 숫자를 맞추던 날들. 투자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던 순간. 그리고 한 남자.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뜨거웠던 사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다시 버텼던 밤들이었습니다. 영자는 반지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빗소리 사이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비서들이 우산을 들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노신사는 주변 소란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힌 듯 가슴을 눌렀습니다. 영자,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얼굴이었습니다. 노신사의 다리가 풀리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도 유진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영자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젖은 종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회장님,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벌 그룹 창업 회장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영자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을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그 순간 영자는 알았습니다. 피하려 했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오는 밤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임을.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붕어빵 불판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밤보다 더 어두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회색빛 햇살이 방 안먼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무거웠고 무릎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무릎, 사람들의 얼굴, 비에 젖은 붕어빵 상자. 영자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벌 회장, 노점상 앞에서 무릎 꿇다. 정체불명 노점상 할머니, 기업 이미지 훼손 논란. 연출된 퍼포먼스 의혹 제기.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 안에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회장이 무릎 꿇은 장면. 그러나 설명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점상이 회장의 약점을 이용해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자는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그룹 본사 회의실. 유진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화장이 덧칠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보팀, 법무팀,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 그냥 두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노점상 미담으로 소비되면 더 위험해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림이 됩니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개인 감정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적 행동, 고령으로 인한 판단 착오라는 쪽으로.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할머니, 정체부터 파세요. 과거, 채무, 가족관계, 뭐든. 법무팀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불법 노점 전력 있습니다. 도로 점용 위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유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걸로 가죠. 피해자 프레임, 회사 이미지를 훼손한 불법 행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건 회사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 영자는 낡은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재료를 사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할머니 아니야? 재벌이랑 모이는 사람이라던데. 연기라던데? 영자는 모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길을 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룹 법무팀입니다. 영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불법 영업 및 회사 명예 훼손 관련 내용 증명입니다. 향후 인터뷰, 언론 접촉, 노점 영업 전면 중단 요구입니다.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장사했을 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듯 숙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장 소음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물속처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손해배상, 형사고발, 접근 금지. 영자는 종이를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또 밀려나는 거군요. 젊은 시절의 기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계약서에서 이름이 사라지던 날, 사람들이 눈을 피하던 순간, 영자는 천천히 반지를 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입장만 간단히.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또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영자는 결국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개인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노점상 논란 확산. 기업 이미지 타격.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군.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후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 안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면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목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자동처럼 움직였습니다. 붕어빵 재료를 챙겼습니다. 낡은 카트를 밀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서보자. 영자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 차량, 경비 인력, 노란 통제선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다가가자 공무원이 막아섰습니다. 불법 노점 단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구역 전면 금지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팔고. 민원 접수 들어왔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자 2명이 멀리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노점상, 또 현장 등장. 논란 계속. 영자의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가 카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영자의 손이 반사적으로 카트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제 전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판이 내려졌습니다.
가스통이 분리되었습니다. 비닐 천막이 접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카트가 트럭에 실리는 순간 영자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임시 동결 상태입니다.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원 가처분 신청 접수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자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노점도 잃고 돈도 막히고 말할 곳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과거가 다시 겹쳐졌습니다. 이름이 계약서에서 사라지던 날. 사무실에서 혼자 상자를 정리하던 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던 순간. 영자는 반지를 꺼내 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빛이 닿지 않아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투자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회장님 초기 회사 시절 기록 담당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알아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회사 금고에 있었지만 당시 복사본을 개인 보관한 게 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동 창업 계약 초안입니다. 지분 50%. 당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얇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모두가 무서웠습니다. 그룹이 커지면서 입 닫는 게 안전했지요. 하지만 어제 회장님이 무릎 꿇는 걸 보고 더는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아직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움직일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여자가 돌아간 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오래된 잉크. 그러나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에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꺼내는 순간 싸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유진도, 그룹도, 언론도 더 거세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끝났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기는 했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공동 창업 계약 초안. 자신의 이름. 지분 비율.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장의 비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자 선생님.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 병원 VIP 라운지입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곧았습니다. 영자가 들어오자 회장은 바로 돌아섰습니다. 영자, 그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회사를 잃을까봐, 권력을 잃을까봐, 당신을 다시 보면 모든 걸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가 되었지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사회 소집했습니다. 법무팀에도 지시 내렸습니다.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에 영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아직 사람 하나가 가져왔습니다. 기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군요. 같은 시각, 그룹 본사. 유진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이사회 소집 요청했습니다. 안건은 공동 창업자 지분 문제입니다. 유진의 손이 테이블을 꽉 잡았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진은 웃음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성팔이죠?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 가처분 유지, 언론 대응 강화, 회장님 개인 행동으로 몰고 가세요. 그러나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그룹의 시작에는 숨겨진 공동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자는 TV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말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뉴스 봤습니다. 다시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자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이 천막 설치를 도와줬고 전기선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붕어빵 불판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꽃이 작게 튀었습니다.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뉴스 보고 왔어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영자는 천천히 반죽을 부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합니다. 조심하세요. 손님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회장이 직접 노점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도 경비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영자는 불판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함께 서도 되겠습니까? 영자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불판의 열기가 얼굴을 데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도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불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서고 싶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 짧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법정과 세상 앞에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붐비고 있었습니다. 기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 삼각대가 인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색 건물 위로 흐린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검은 외투 안쪽에서 반지가 차갑게 닿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는 날입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짙었지만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서류를 만지는 손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회장의 변호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공동창업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서 두꺼운 문서가 꺼내졌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남은 종이였습니다. 판사는 문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공동 설립자 명단, 지분 비율 50%, 영자. 이름이 읽히는 순간 영자의 가슴이 작게 떨렸습니다. 유진 쪽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건 회사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유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 붕어빵 노점상이 나타나서 영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붕어빵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사의 창업자였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영자의 공동창업자 지위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속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요?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몫을 사회에 돌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노점상, 독거노인, 거리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돈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설립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화려한 행사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익숙한 자리. 시장 입구 작은 골목. 붕어빵 노점이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허가증이 붙어 있었고 전기선도 정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불판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첫 손님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뉴스에 나온 분이죠?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붕어빵 먹을래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줄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건네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불판에서 붕어빵을 꺼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였어요. 해가 지고 거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붕어빵 김이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영자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직함이 아니라,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왔는지가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영자는 오늘도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불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조용히 오래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